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기성 양복 시장에 밀려 쇠퇴의 거를 깃던 맞춤 양복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전유물이었던 테일러 양복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인데요. 맞춤 양복은 개별 상담을 통해 고객의 취향과 유행에 어울리는 소재와 디자인을 결정하고 체형에 맞는 깔끔한 재단, 튼튼한 봉제로 세상에서 단 한 벌뿐인 정장을 선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선 자신만의 멋을 한껏 뽐낼 수 있고 색상이나 원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매력적인데요. 여기에 단추나 넥타이핀 같은 액세서리까지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고 TV나 잡지에서 본 스타일링을 그대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셔츠 앞쪽 하단이나 소매 끝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기거나 재킷이나 코트 칼라 바깥쪽과 안쪽에 나만의 이름을 넣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길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기성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한 땀 한 땀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옷을 만드는 전문 테일러를 만나봅니다. 네, 이 시간 이태리 양복정의 임구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임구영 대표가 타운에서 활동하신 지는 30년이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처음에 양복점을 개업하면서 네네. CM송을 만들었어요. 아, 네. 이태리 양복점. 아직도 그 CM송이 나가고 있죠? 예, 가끔 씁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도 한 40대? 네네. 그 정도 중년들까지 와서 어떤 네. 분은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시군요. 네. 예. 참 그래서 CM이 상당히 네. 인해 박히는 거구나. 그렇구나. 네. 예, 그럼 예. 오늘 하여튼 이런 장인을 제가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요. 타운에서만 지금 30년이 넘게 활동을 해오셨으면 처음 옷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더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그렇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입문한 거는 예. 70년대 초반이에요. 70년대 초반이면 지금 한 50년이 되신 아니, 거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반백년입니다. 반백년 맞네요. 예. 예, 50년 예. 반백년이 지났는데 와 그럼 그동안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으시고 한 길로만 쭉 가신 그렇죠. 한 오신 거예요? 길로만 쭉 왔는데 네네. 엽문지를 해봤죠. 엽는지를 하셨지만 그래도 예, 옷과 꿋꿋하게. 패션과 함께한 예, 50년. 예. 네네. 아마 오늘 임구영 대표와 함께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옷을 어떻게 하면 잘 입을 수 있는지 정말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예.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한데요. 이번 가을 겨울에 어떤 유행 색감이나 디자인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라이트한 거다 하는 것보다도 네. 솔루션 드리는 거는 네. 제 견해 그리고 네. 요즘의 감각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네네. 요즘에 이제 색상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로얄 블루톤, 로얄 블루.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체크 패런이나 핀스트라이프. 원색이 아니고 이제 예. 패턴이 들어간 게 유행이군요. 여러분이 보통들 한 4가지 컬러들은 거의 다 갖고 계세요. 그 4가지 컬러가 뭔가요? 블랙, 네. 네비 블루, 그다음에 중간 블루, 네. 그다음에 그레이에서 한 3가지 톤, 짙다, 밝다, 중간. 그럼 7가지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회색 톤은 또 회색, 네. 블루는 블루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네. 패션 회사에서 옷을 팔아야 되는데 팔 게 없어요. 그래서 패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네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입고 오신 옷도 예. 네이비에 아주 잔잔한 패턴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걸 입고 오셨고요. 뒤에 지금 맞춤 양복을 샘플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것도 이제 그 네이비에다가 예쁜 패턴이 들어간 저게 유행이군요. 저런 게 보통적으로 양복 역사랑 거의 같이 해요. 또 우리 양복
에서도. 네네. 네. 저는 어저께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로 32년 만에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으시군요. 오늘 이렇게 예. 블루 쪽으로 갇혀 있고 오신 게. 예. 네네. 근데 지금 전체적인 핏을 보니까 우리 그 임구영 테일러께서 입고 계신 옷은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입으셨던 그런 옷하고는 완전히 그 태가 좀 다르거든요. 좀 핏이 되고, 그러니까 몸에 좀 붙고요. 바지통도 좀 얇아졌는데 요즘도 그렇게 입으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에는 그 넓은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자기 고집이죠, 뭐. 근데 고집도 좋아요. 그것도 뭐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할 만한데 네. 패션은 따라가는 게 정상이다. 아,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면 네. 어느 날 내가 사진을 찍어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사진에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다고 네네. 많은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쭉. 네네. 그걸 보면서 아 그때 당시에 그 흐름 뭐 이런 거를 또 이병철 회장, 선대 회장이랑 찍었던 사진 또 이렇게 쭉 보면서 역사성을 또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을 말씀하셔서 제가 언뜻 생각난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임구영 테일러가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이건희 회장의 간택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미국에 남겠다 하셔서 삼성으로 스카웃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얘기 전에 듣고. 네. 아 저한테는 하나의 인생의 에피소드랄까 한 고비였었어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양복점 이태리 양복점을 창업을 85년대 했는데 네네. 한 3, 4년 뭐 그 무렵에 삼성에서 계속 저희 양복점에 와서 원단을 사가는 거예요. 삼성그룹에서. 예, 네네. 예. 그래서 왜 사가나? 그 회장님이 오실 때만 사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게 한 30감씩 이렇게. 네. 처음에는 좋기만 했는데 한 3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 왜 이분이 사갈까? 네네. 좋은 거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네. 그리고 네. 원산지 이태리에도 자주 가시는데. 그런데 다 있는데 궁금증이 심했는데 어느 날 그 이건희 회장께서 네.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갔어요. 오렌지 카운인데.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를 보자 하셨냐? 네. 그분이 그랬더니 임 대표 우리 삼성에 와서 좀 일 좀 합시다 그래. 그래서 내가 뜬금없어 갖고 제가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SS 패션에 가서 한번 세미나 하고 거기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패션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남성 양복만 이렇게 이제 재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는 해봤는데 가서 조직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 저는. 했더니 그래도 액티브하고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서 삼성에서 꼭 필요한 인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미국에 올 때마다 우리 사장님의 어떤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 이건희 광고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태리 양복점에. 네네. 근데 만약 그때 가셨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모셨겠죠. 뉴스에서나 뵙겠죠. 뭐. 네. 네. 또 LA에서 이태리 양복점에는 상호가 없어지고. 네네. 그냥 삼성의 조직으로. 그렇게 지금 인생을 보내고 계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건 우리 임구영 테일러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공유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정보들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갖고 오셨는데 특히 이제 옷을 맞추러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참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바지 통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그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요즘 그 바지 길이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입는 게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폭이 좁고 좀 짧은 바지를 많이 입는데요. 저희 그 아버님 연세, 저희 아버님이 45년생이신데 그 연세쯤 되시면 굉장히 그 통바지 같은 약간 통이 넓은 걸 입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코디 팁이 있습니까? 먼저 아버님 세대는 좀 약간만 줄여드려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바지 길이도 약간 좀 길게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걸로 무조건 바꾸세요. 이게 안 되는 거군요. 그분들은 살아온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네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기가 표현하는 걸 다 해줘야 돼요. 난 좁다, 더 좁게, 그리고 짧아도 짤 때까지 다 들어줘야 돼요. 네네. 그게 맞춤 양복의 매력이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맞춤 양복은 자기 개성을 자꾸 질문이 많아요. 이렇게 네네. 해드릴까 저렇게 해드릴까 뭐 핀도 이렇게 요 정도 꽂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풀어드려야 돼요. 그렇군요. 예, 예. 네, 젊은 고객들이 좀 더 니즈가 맞을 디멘션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뭐 결혼 세대하고 네네. 또 이제 취업하는 세대 네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이제 젊은 분들이. 네네. 지금 그 네이비 수트를 아르웨이로 입고 오셨어요. 예, 이제 예. 자켓과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안에는 이제 얇은 스트라이프, 이 줄무늬가 들어있는 흰색 바탕에 그런 셔츠를 입으셨는데요.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요즘 졸업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이런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면접관에게 가장 신뢰감이 줄 수 있는 이 색깔이 이런 네이비 계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맞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다면서요? 거의가 그래요. 네, 좀 조언을 해주세요. 지금 꼭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네이비 네네. 컬러 하면은 해군 컬러예요. 네네. 해군. 그 바다 색깔이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거기서 셔츠는 인터뷰 가실 적에는 꼭 흰색을 입으시는 게 좋고. 흰색 셔츠. 보통 예, 예. 네이비를 입으시면 이 안에다가 블루 계열, 연한 예. 블루 계열을 입으시는 분들도 예. 계시는데 면접 볼 때만큼은 흰색을 입어라. 예. 그게 깨끗하게 보이고 또 인상이. 그리고 이제 넥타이는 벌건디나 블루나 상관없는데 네네. 핀스트라이프 있는 걸 입으시면 좋아요. 핀스트라이프? 예. 여러분이 핀스트라이프가 있는 거는 네네. 좀 자신감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방송 언어에 안 맞는 조폭 스타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 형님들 스타일. 그러니까 형님들 스타일 보면 뭐 줄무늬 쫙 큰 거 쫙 입고잖아요. 좀 스트롱하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줄무늬는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컬러풀한 것보다는 네네. 그런 무늬가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이비 자켓에 이제 셔츠는 흰색으로 무조건 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예. 뭐 벌건디나 뭐 블루 계열의 타이를 해도 되지만 약간의 잔잔한 줄무늬가 들어간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시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올가을 유행 패턴은 지금 그러니까 올가을에는 로얄 블루가 유행이지만 패턴이 들어간 그 어떤 옷감들을 많이 입는 게 대세라고 하셨는데 혹시 면접에는 단정하게 그냥 단색으로 된 그렇죠. 걸 그 입는 면접관들이 게 좋은가요? 네네. 의상 입는 게 다 호불호가 틀려요. 예를 뭐 6명이었다 그러면은. 네네. 근데 솔리드한 거는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 우선 거부감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너무 패셔너블하면은 네네. 쟤는 인상이 왜 이래? 이럴 수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패턴이 들어가면 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패셔너블해 보이기 때문에 단색을 갖춰 입고 가는 게 좋군요.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들어서 옛날에 연방 학원에 우리 김창준 의원님이 계셨어요. 네네네. 저희 카스터머였는데. 그래요. 김창준 전 의원님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좀 밝은 컬러를 좋아했어요. 하원 의원 되시면서도 제가 좀 짙은 감색 이런 양복을 입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회색을 입고 가신가. 근데 갔다 오시고 하는 애가 나 이거 몇 개를 만들어갔다 감색으로. 거기 가니까 다 까매. 전문가의 조언을 살짝 흘려 들으셨는데 나중에는 내가 왜 안 입었느냐 이렇게 후회를 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면 상하의를 컬러를 맞추는 게 좋아요? 아니면 콤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위에는 네이비를 입고 밑에는 그 네이비에 매치가 되는 다른 컬러를 입어도 좋은 거예요? 아니 인터뷰에서는 세트로 입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상하의가 다르게 입는 거는 캐주얼이에요. 캐주얼. 서프레에 들어가는데 타운웨어라고도 부르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즐기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르웨이를 좀 다르게 입기도 한데 격식 있는 자리를 간다면 상하의를 통일하는 것이 그게 맞는 그 옷차림이다. 요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그 타이인데요. 타이가요? 요즘 뭐 타이 안 하고 지금 우리 임구영 테일러께서 하시는 캔커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타이 폭이요. 예, 예. 넓은 것도 있고요. 예. 좁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 길이가요. 벨트 쪽에 닿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참 타이를 선물할 때 애매한데요. 이거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기준이에요? 그분이 스키니한 양복을 입으면은 네네. 얇은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좀 핏되는 옷을 입게 되면 아니 근데 얇은 제가 거요? 좀 다시 한번 정정하면은 네네. L이 칼라 깃이 네네. 저처럼 약간 넓은 듯하면은 중간 사이즈가 있어요. 네네. 이 깃의 넓이에 따라서 타이가 변해요. 깃의 넓이에 비례하는 거군요. 예, 예. 타이의 이 넓이도. 예. 처음 알았어요 오늘. 예. 그래갖고 그냥 슬림핏은 네. 깃도 이제 슬림핏이니까 가늘게 보이기 위해서 네. 좁죠 이게. 예, 이게 보통 나이도 요 정도면 보통. 그래서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이요, 좀 깃이 넓은 거를 입으시잖아요. 예. 넓은 깃을 입으셨는데 좁은 넥타이를 한 게 사실 좁은 넥타이가 유행인데 왜 저렇게 매치가 안 되어 보이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임구영 테일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좀 어색해 보였는지가 그렇죠. 와닿네요. 우리가 네. 패션이 짧으면은 넓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모든 게 그래 바뀌어요. 항상 그렇군요. 기준은 없어요. 그 시대에 코드가 맞는 게 패션이죠. 그러면 요즘 타이는 뭐가 흐름에 맞는 거예요, 대표님?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나무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편해요. 네네. 나무가 나무? 이게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나뭇잎은 다 파래. 네. 거기가. 네. 근데 꽃은 다 달라요. 그렇죠. 색은 다 다르죠. 예. 거기서 내가 어떤 나무에다가 어떤 걸 매느냐에 따라서 네네. 틀려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수트를 나무라고 본다면 예, 우리 예. 타이는 꽃이다. 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예, 거기에 예. 따라서 이제 컬러도 다 달라지는 거고 예. 모양도 달라지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요즘 얇은 게 유행이래, 두꺼운 게 유행이래 이걸 따라가는 게 흐름이 아니라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매치를 하는 게 예. 그게 제대로 된 흐름, 예. 유행을 맞추는 예, 거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도 좀 항상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예. 패턴이 있고 없고 네네. 또 중문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모양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뭐 포커단도 있고 뭐 요즘에는 네. 참 제가 패션하면서 네. 참 아이디어들이 다양하다, 무궁무진하다 네. 그런 걸 느낍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맞춤 양복과 맞춤 와이셔츠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맞춤 양복과 와이셔츠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매 끝에는 아버님의 이름이 이니셜로 이렇게 박혀 있는 와이셔츠를 봐왔거든요. 오늘 우리 임구영 대표께서도 본인이 수제 와이셔츠를 이제 입고 오셔서 이름이 이제 뒤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맞춤형 와이셔츠 같은 것들이 기성 제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자기 몸에 딱 맞으면은 첫째 착장감이 틀려요. 네네. 와이셔츠가 잘 맞아야 양복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에 입는 우리는 셔츠는 솔직히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수트만 좀 비싼 거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베이직한 것이 잘 갖춰져 있어야 겉에 무엇을 받쳐 입어도 태가 나는군요. 그리고 맞춰 입으시면 또 자신감이 또 더 불어나요. 업그레이드 된다고 인생이 나름대로 프라우드하고. 예. 그리고 오늘은 타이를 안 하셔서요. 지금 네이비 패턴 그 자켓에다가 안에 노칼라 와이셔츠를 입으셨는데요. 그것도 다 코디하기 나름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일명 차이나 컬러로도 부르고 로만 컬러로도 부르는데 로만 컬러가 그냥 정상적인 그 불룸이고 차이나 컬러는 선교사들이 거기 차이나를 먼저 들어가서 이 컬러가 유행했던 것뿐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이제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예전에 제가 한참 멋을 부릴 때는요. 저는 항상 벨트와 구두의 색깔을 매치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벨트를 검정색을 하면 구두도 무조건 블랙으로 맞췄고요. 가방도 블랙으로 맞췄고
만약에 브라운 색깔을 하면 브라운으로 신발도 그 계통으로 가고 가방도 이제 그쪽으로 하려고 일명 깔맞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보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게 가장 정상적인 깔맞춤입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네, 정석이에요. 사실? 예, 근데 요즘 그렇게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시간이 없고 네.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예, 가장 맞춤이- 이상적인 건가요? 그리고 어딘가 보면 절도가 있죠. 패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도예요. 네네. 이게 딱딱 맞아줘야 예. 좀 세련돼 보이고 네. 모든 게 각이 쓴다 그러죠 우리가. 아, 네. 그러니까 패션은 사실은 이게 역사로 보면은 군복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네네. 각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 대표님 전 또 궁금한 것이요. 많은 분들이 그 남자분들 특히 양복을 입으실 때 어떤 분은요. 베스트까지 쫙 갖춰 입으시고 벨트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다 갖춰 입으셨는데 벨트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이게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실 때는 벨트를 하는 게 올바른 옷차림인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허리를 잘 맞추기 때문에 벨트 없어도 바지가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네. 액세서리입니다 이게. 그냥 액세서리. 그 사람이 벨트를 꼭 하셔야 보기가 정상이고 상대방을 또 만날 때 이게 격식에 맞는 거죠. 아, 네. 편하게 입을 때는 벨트 없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입으셔도 이제 되지만. 바지에 벨트 고리가 있으면은 네. 마스터해야 되고 아, 없으면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바지가 보니까 진짜 벨트 구멍이 없는, 그러니까 벨트 고리가 없는 바지가 있고 예, 예. 또 다 있는 바지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따라서 격식 있는 자리라면 벨트 고리에 벨트를 채워주는 게 정석이고 없는 바지들은 그냥 셔츠 안에서 넣어서 입으면 되는 거고.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태리 양복점의 임구영 테일러 모시고 한 땀 한 땀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옷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예. 보면 예복으로는 이제 맞춤형 턱시도를 입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평생에 한 번뿐이 없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예, 예, 결혼식 하실 때. 근데 이제 그 한 번만 입고 그걸 그냥 옷장에 넣어두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혹시 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좀 리폼을 해서 양복처럼 입을 수 없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예, 예. 가능합니까, 대표님, 그게? 가능해요. 아, 그 가능해요? 예, 예. 양복처럼 만들 수 있어요? 양복을 맞추고 네네. 그 위에다 샤틴을 덧대면 돼요. 아, 그 턱시도처럼 처음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예. 양복형으로 맞춘 다음에 예, 예. 그 샤틴을 덧대고 나중에 예식이 끝나면 그걸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거는 진짜 테일러한테만 들을 수 있는 그렇죠. 팁이네요. 예, 예. 저희가 어디 가서 이런 팁을 얻겠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예식하실 때는 뭐 신랑 부모님, 뭐 신부 부모님, 그리고 뭐 신랑 전부 다 이렇게 맞춤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좋죠. 그 말은 요즘에는 턱시도를 또 입으셔야 네, 우리 네. 한국 분들이 이제 턱시도에 어떤 거부감 있는 분들도 꽤나 돼요. 사실 턱시도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옛날에 뭐 호텔 뽀이다 뭐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 사실은 그게 가장 예의적인 옷인데 네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턱시도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네네. 파티복이에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어떤 정월 초하루나 강요가 치이는 날은 모닝 코트라고 아침에 입는 코트가 있어요. 그런 걸 꼭 입어요. 그런 게 또 따로 있어요? 예, 예. 영국이나 이런 데가 왕조가 있는 나라는 네네. 격식이 상당히 심해요. 그 아침에 입는 코트, 밤에 입는 코트가 달라요? 달라요. 그렇군요. 예, 예. 처음 알았네요. 그 그것도. 이브닝 자켓이라고 네, 네. 모닝 코트라고 부르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쪽의 어떤 수트 문화가 예, 예. 많이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방직 공장 그 산업 이후에 네, 네. 영국 왕실에서 상당히 까다로웠죠. 네, 그렇군요. 자, 올가을 겨울 그 유행 색상이 로얄 블루도 하셨어요. 뭐 네. 아래 위를 한 벌로 입으시는 분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 예. 좀 캐주얼하게 아까 타운웨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켓과 바지의 컬러를 좀 다르게 입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예. 제가 네이비의 지금 자켓에 저는 흰 바지를 입었는데요. 오늘은
회사에 평상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이 네이비 자켓, 뭐 그 패턴이든 그냥 단색이든 간에 네. 어떤 색깔의 바지를 매치하는 게 가장 세련된 조합입니까?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패션 소화력이 상당히 넓어요. 네. 스펙타클이. 근데 남자분들은 상당히 좁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남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 너무 밝으면 또 그렇고 그 회색 바지, 네네. 그레이 중간톤 정도 뭐 네네. 이렇게 맞추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옛날 그 우리가 베이지 톤? 아, 베이지. 예, 네네. 예. 베이지도 상당히 이렇게 참 산뜻하게 보이는 네네. 컬러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정장 자켓이 있잖아요. 예. 정장 자켓은 딱 이렇게 핏이 각이 딱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정장 자켓에 이제 그런 베이지 톤이나 그레이 톤의 면바지를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름용인데 좀 소프트하게 입으셔야죠. 면바지나 린넨은 네네네. 좀 소프트한 거 의미를 주잖아요. 예. 위에는 각지고 아래는 좀 소프트하다. 좀 컬러는 그렇게 맞추되 위에다가 정장 자켓을 입고 밑에다 캐주얼 바지를 입는 거는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건 예, 예. 띠. 예.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켓들이 또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예. 그리고 오늘 임구영 테일러께서는요, 굉장히 멋쟁이세요. 아주 패셔너블한 운동화에다 맨발에 지금 수트를 입고 오셨어요. 양말 신지 않으셨는데 예.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양말을 많이 신으시고요. 양말 신게 되면 앉게 되면요. 예. 이 양말이 보이잖아요. 발목이. 예. 이게 수트 색깔하고 반드시 같은 톤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맞춰도 되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구두에 맞추시던가 네. 바지 컬러에 맞추시던가. 아, 바지 또는 구두 컬러에 맞추는 거. 예. 아,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갖고 네네. 보기가 편하시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맞춤 양복, 예전에 아버님의 옷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성 양복하고는 좀 다르게 감 자체가 빛이 나면서 정말 이렇게 자꾸 만져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춤 양복은 사실 기성 양복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 차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이게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그 원단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진 폭이죠. 마진 폭이 얼마큼 네. 되느냐고. 두 번째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원단의 퀄리티예요. 원단의 퀄리티. 예. 네. 제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버님이 예. 상당히 있으시게 사르신 거야. 품위 있게. 제 생각에는 체형이 안 받쳐주시니까 기성복을 못 입으시고 지금 저희 카톡으로도 예. 저 애청자 한 분께서 기성복을 입으실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는 체형을 좀 감추기 위해서 맞춤형 옷을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해요. 맞춤이든 기성복이든 네네. 맞춤에서는 한 90% 이렇게 완벽하게 좀 해드리는 거고 예. 기성복에서는 제가 그냥 권하는 건 70% 정도면은 네네. 자기 핏이 네네. 괜찮은 거다. 왜 그런 거니? 사람은 바디가 네. 다 틀려요. 양쪽이. 예. 팔 길이도 틀리고 아. 어깨 높나비도 틀리고 네네. 이게 심한 사람은 또 우리가 척추에 네. 이상이 있고 바지 벨트에 골반도 틀어지죠. 틀어지고 그러다 보면 바지 길이도 틀리고 네네. 다 그런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어느 누구든 간에 비슷하게 맞추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테일러가 할 수 있는 거고 예, 기성복은 그 바운더리 어딘가에 이제 그러면 맞추는 우리가 거고. 양복에 네. 우리 입으시는 분은 네. 앞에만 봐요. 어. 자기가 거울을 볼 때. 네, 네. 근데 상대방은 뒷모습을 많이 봅니다. 뒷모습도 많이 보고 옆도 보고 다 보죠. 근데 가장 옷은 뒷모습이 잘 떨어져야 아. 옷이 멋있는 거예요. 뒷모습이 이게 명언이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그게 제대로 된 그리고 우리 그 인생이 수트군요. 살다 예. 보면은 뒷모습이 멋있어야 그럼요. 박수갈채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건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들어온 태는 안 나도 나간 태는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울 필요가 예. 있다고 하는데 옷만 50년 동안 잘 만들어 오신 게 아니라 인생 철학도 아름답게 잘 빚어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선 또 그 맞춤형 양복이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또 정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태리 양복점의 임구영 테일러와 함께 한 땀 한 땀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고급
테일러 옷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직까지 그 맞춤 양복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맞춤 양복이 좋죠. 내 몸의 결점 그리고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줄 수 있는 옷인데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기성복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태리 양복점에서 또 이태리 패션타운을 또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이태리 패션타운은 한 20년 됐어요. 거기도 20년이나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본의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때 당시 대한민국 IMF가 터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어렵고 네. 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적에 우연찮게 시작이 했었죠. 네. 그러다 제가 이제 발전시키고 오늘날 이태리 패션타운을 이제 만들었죠. 네. 지금 우리 대표님 목소리가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조금 가까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맞춤 양복을 맞추러 오시는 분들은 맞춤 양복을 잘 맞추러 오실 거고 이제 기성복을 찾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젊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 기성복 쪽은 네네. 20대 고등학교 졸업생 파티부터 네네. 뭐 나이 드신 분까지 아주 연령대가 다양하고 폭이 넓어요. 예, 맞춤은 보통 직장 생활. 네네. 그때부터 시작되죠. 직장 생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터뷰 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예. 네네. 또 그 이태리 패션타운에서는 그냥 이 수트만 취급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태리 패션타운에서는 수트만 아니라 뭐 A, B, C, D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패션에 간 A부터 G까지는 그냥 다 만나보실 수가 있군요. 구두만 빼고는. 구두만 빼고 혹시 여성분들도 그 예쁘게 치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면? 아니 여성분들은 제가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왜 그러니 제가 해보니까 아이템이 너무 많아. 네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네네. 여러 군데를 쇼핑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뇌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네. 지금 그럼 뭐 기성복이 됐든지 간에 맞춤이 됐든지 간에 아주 좋은 질문을 주신 청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양복 보관에 관해서 이제 여쭤보셨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그냥 보관해도 되냐고 물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싼 옷도 있고 비싼 옷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싼 옷의 경우에는 오래 입어야 된다는 생각에 아끼고 싶은 마음에요. 항상 그 가넷 같은 데 넣어주잖아요.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먼지 안 들어가게 꽁꽁 싸가지고 다른 옷에 안 닿게 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전하는 말씀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잘못된 보관 방법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상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약 친다 뭐 나이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세탁소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도 씌우고 그 안에 종이 백을 씌워주잖아요. 네네. 그대로 하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 바꿀 게 옷걸이 행거만 바꾸시면 돼요. 세탁소에서 그 비닐백에다가 이렇게 싸주시는데 그대로 보관을 하시되 옷에 변형이 올 수 있으니 옷걸이만 좀 좋은 걸로 바꿔주시면 행거가 좀 넓은 거. 넓은 걸로 바꾸시면은 여기 어깨선이 좀 늘어지지 않고 좀 살아있죠. 그렇군요. 그건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보관을 했네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토마토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약치는 회사, 그 개미 이런 거 쉽게 제가 표현이 네네. 그런 회사에서는 우리가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개미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르실 거야. 그 회사를 그때는 좀약을 좀 쳐달라. 하시면은 옷이 깨끗하게 보관이 됩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제 그 뭐 나프탈렌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냄새 안 나는 것도 많은데 그 옷장에 걸어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제습제 같은 거 아니면 제습 기계를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좀약 같은 것을 옷장 안에 클라짓 안에 넣어놔도 옷감이 상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괜찮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고 그거 옷 안에 넣으시면 안 되고 위에다 걸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 보시니까요. 그 티슈 같은 데다가요. 그 볼 담아갖고 이렇게 꽁꽁 싸서 주머니에 넣으시거나 이 중간중간에 껴 넣으시는데 그 잘못된 방법이네요. 위에서 보통 아웃사이드에서 먹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는 안 먹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꿀팁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혹시. 또 한 가지는 네네. 신문지 있잖아요. 프린트 잉크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그거를 가운데 뽕 뚫어갖고 옷걸이에서 걸어갖고 뒤집어 씌워놓는 거예요. 아, 신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예, 있네요. 예, 예. 예.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나오는 팁이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춤형 양복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성 양복에 대한 또 정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태리 패션타운에서는요. 예.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누구나 다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게끔 뭐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대표님. 맞습니다. 네. 지내가 이제 제가 원가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의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예. 가격을 책정해요. 네네. 마진을 최대한 줄이시고. 네, 뭐 그걸 떠나서라면 네네. 이 아이템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손님들이 쉽게 생각하는 가격이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게 젊은 스타일의 그런 양복인데 검정 양복까지 포함해서 검정 양복은 기본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바이온 개론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진 않은데 네. 두 개를 팔면은 네네. 두 벌을 팔면은 네네. 한 벌에 100불은 못 팔아요. 네. 두 벌을 팔면은 그냥 인건비 조금 나와요. 정말 요즘 그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 어려우시잖아요. 아프시는 분들도 많고 예.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예, 주머니 사정 고려해서 근데 이런 때일수록 또 잘 갖춰 있고 면접 보러 다니시고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맞춤형 양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경제적인 좀 여유가 되시거나 그럴 때 네. 맞추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태리 패션타운에서 지금 기성 제품도 요즘 잘 나와 있죠. 맞춤보단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고급 양복은 네네. 퀄리티 컨트롤이 잘 돼 있고 네. 아무래도 싸면은 인건비들 아니에요. 모든 게 관리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거는 그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우리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예, 걸 예. 준비를 해주신 거고 예. 기성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대가 다 다르니까 기성복도 조금 뭐 가격이 있는 것들은 좀 오태가 좀 다르겠죠. 틀리죠. 예, 흐름이. 네 흐름이 다르죠. 말하면 그 싸다는 거는 울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울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캐시미어 들어가면 또 소프트한 감이 틀리면서 또 네. 몇 수다 뭐 120수다, 140수다, 150수다 이렇게 하면서 예, 실의 굵기가 틀리면서 좀 틀리죠. 핏이. 그 수가 높은 게 비싼 거죠. 그렇죠.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예. 수가 높은 거는 만져보면 아주 색이 아주 차르르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이 수트뿐만이 아니라 가면 가을 겨울에 아주 또 아까 타운웨어라고 하셨는데 네. 가까운 뭐 동네 산책을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가실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도 참 많이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니트 종류도 많고 잠바 종류도 많고 네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태리 패션 스타일의 네네. 잠바들이 특이한 게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메이드 인 이태리인가요? 아니죠. 요즘에는 네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메이드 인 예. 저도 이태리. 궁금했어요. 그게 한 15년 전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네네. 그런데 인건비들이 워낙 비싸고 네네. 컴피티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가 브랜드 빼고 네네. 브랜드도 거의가 제3국이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디자인은 이태리 디자인인 예, 거잖아요. 거기서도 유러피안 다 디자인이고, 하죠. 예. 그다음에 핏도 그대로 있지만 예. 봉제만 예. 제3국에서 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원단이나 모든 건 다 이태리나 영국이에요. 네네. 이태리나 영국, 저희가 그러니까 유러피안 그 수트를 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죠.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고 네. 또 색감. 색감이 이게 제가 그냥 한 그쪽에 가서 한 열흘간 공부해봤어요. 네네. 공장에 가서. 예. 그래서 원단에서 색상 뽑는 거 이런 걸 공부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임구영 테일러께서는 샵에서 쓰실 때 주로 이태리 원단을 쓰십니까? 거의가 이태리 양복점이 괜히 이태리 양복점이 아니에요. 아니고. 네네. 여러분이 저만큼 이태리에 대해서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또 네. 기성복까지 타운에서는 함께 독보적인 하다 보니까, 존재시죠. 함께 하다 보니까 네네. 공장에 야 단추 좀 보내라 하면 단추 보내주고 안감 좀 보내줘라 하면 안감 보내주고 네네. 그 사람들은 이지한 거예요. 그게.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태리 양복점 뭐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희가 방송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처음 만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고 또 타주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인타운 중심에 지금 위치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3100 윌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3100 울셔고요. 네. 울셔와 웨스트몰랜드고요.
벌몬에서 네. 동쪽으로 두 블락 동쪽입니다. 그 다운타운 가는 쪽으로 쭉 위셔 타고 올라가시면 네. 됩니다. 예, 시그널 두 번째예요. 그게 그 러스쿨 있는 맞습니다. 거기죠? 예. 바로 옆이에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너편. 네, 예, 찾기도 쉬우실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지금 오픈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시에서 6시 30분. 그리고 금요일은 10시에서 7시까지 30분 더 연장 영업을 하시네요. 내일은. 네, 왜 그런 거니? 네. 6시까지 했었어요. 근데 예. 시즌이 되면서 6시 반으로 좀 늘렸고 예, 예. 7시까지를 왜 했는 거니? 네. 바쁘신 분들이 많아. 아, 그래서 예, 네, 하루는 좀 늦게까지 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6시에 퇴근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럼 빠듯할 수도 있어요. 예. 예. 또 편의를 배려를 하셨군요. 예, 예. 주말에는 오픈 안 하십니까? 토요일 날을 같이 해요. 아, 토요일 날. 토요일은 6시까지. 토요일 날 10시부터 6시까지 오픈하시고 일요일은 쉬나요? 일요일은 쉬는데 12월 달만 네. 오픈해요. 12월만 특별하게 예. 연말 행사들이 많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12시부터 5시. 12시부터 5시까지 예, 예. 하시면 일요일 날도 12월 한 달은 예. 임구영 테일러를 매장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맞춤형 양복 때문에 찾아가시든 아니면 정말 기성복에 대한 어떤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시기 위해서 또 찾아가시던 같은 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매장 안에 있는데요. 지네 네. 가게가 약 5천 스퀘어피트예요. 엄청나게 높네요. 예, 예.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네. 많이 차이 나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밖에서 많이 봤는데 예.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예. 그 안이 그렇게 넓었어요? 예, 예.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요즘 아무래도 매장 내 그 인원수도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생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계시기 그러면 때문에 우리가 피링룸이 네. 4개가 있습니다. 예, 예. 4개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손님들이 네. 부딪히지 않게 네, 예, 네. 벅적거리지 않게 네. 예, 또 제가 배려해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기성복을 사시더라도 지네 이태리 패션타운에 오시면은 좀 문제 있는 거는 제가 봐드려요. 아. 왜 그런 거니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게 핏이 달라지고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 혹시 그러면 이태리 패션타운에서 예. 기성복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현재도.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임구영 테일러께서 직접 보시고, 맞춤은 아니지만 예. 이분이 이 기성복을 입었을 때는 여기를 조금 잡아주면 되겠다. 예. 여기 부분을 조금 줄이면 되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직접 해주시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여기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아니 제가 예. 어느 기성복 매장보다는 네네. 그게 우리 갖고 있는 장점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네.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이제 가서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13-382에 3311번, 213-382에 3311번입니다. 이쪽으로 먼저 예약을 하시고 뭐 맞춤이 됐든지 간에 기성 양복을 구입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을 함께 취급을 하셨다면 제가 단골이 됐을 텐데 아니 조건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이거 그래요. 프로모션 볼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 양복은 지금 현재 프로모션이 네. 한 벌 사면 하나 공짜예요. 네네. 근데 그 단품들 뭐 자켓 뭐 이런 거 잠바 이런 거는 캐주얼 아우터는 네.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 와, 지금 AM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실사를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가을 겨울 자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자켓인지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실물을 똑같이 이태리 패션타운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리 양복존의 임구영 테일러 모시고 여러 가지 옷에 관한 좋은 정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